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길에 오르셨거나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놓고 온전한 자신만의 휴식을 즐기고 계실 청취자님,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집중 탐구 주제가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곳이죠. 아, 벌써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네, 겉으로는 화려한 조명 또 감동적인 노래가 막 흘러넘치지만 사실 그 무대 뒤편에서는 아주 치열하고 냉혹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바로 현역가왕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결성전을 코앞에 두고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란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권력의 암투 그리고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향한 시청자들의 그 순수한 투표심과 거대한 기획을 가진 제작진의 숨겨진 의도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해부해볼 핵심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뽕뉴스에서 제기한 현역가왕3 결승전 관련 심층 분석 영상의 전체 녹취록입니다. 아, 뽕뉴스 채널 자료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의 목표를 아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하죠. 저희는 오늘 단숨이 막 누가 노래를 더 잘하냐 아니면 누가 1등을 할 것 같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의 가십거리를 소비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이 집중 탐구의 진정한 미션은요. 거대한 방송사가 치밀하게 짜놓은 비즈니스적인 큰 그림 그리고 시청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팬덤이 맞부딪히는 그 지점을 관찰하는 겁니다. 야, 큰 그림과 순수한 팬덤의 충돌. 그렇죠. 그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참가자들의 운명이 대체 어떻게 뒤바뀌고 있는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한 발짝 물러선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다루는 자료, 즉 그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100% 진실이라고 단정짓거나 특정 가수를 편들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청취자님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이죠. 네,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와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그냥 현대 미디어랑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속성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감자인 그 결승전 탑신 후보자 선정 이야기,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탑10이 결정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이랑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불타올랐잖아요. 엄청났죠, 진짜. 금잔디 씨의 추가 합격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홍자 씨가 생존해서 결승에 진출한 걸 두고 아, 이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자료를 보면 이걸 그저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떨어져서 화가 난 팬들의 투정, 이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명확한 데이터요? 네, 바로 준결승 무대 영상의 조회수 격차입니다. 아, 조회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중의 민심, 그 화제성을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투명한 지표죠. 근데 이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인기 있는 참가자는 어느 플랫폼에서나 조회수가 높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다 높죠. 근데 현역가왕의 경우에는 플랫폼에 따라서 순위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자료 보고 놀란 게 유튜브랑 네이버 TV의 조회수 양상이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네. 유튜브에서는 10대 돌풍의 주역인 이수연 양이 1위, 그리고 탄탄한 팬덤을 가진 홍지훈 씨가 2위, 또 이번 시즌 다크호스죠, 구수경 씨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대중의 자발적인 검색과 팬덤의 화력이 집중된 결과죠. 맞아요. 근데 네이버 TV 지표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뮤지컬계 디바 차지연 씨가 24,000회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요. 홍지훈 씨가 15,000회로 2위, 그리고 유튜브 1위였던 이수연 양은 1만 회로 3위로 밀려납니다. 네. 심지어 유튜브에서 당당히 3위를 기록했던 구수경 씨는요, 네이버 TV에서는 고작 5,300회에 그치면서 김태연, 솔지, 홍자 씨보다도 낮은 하위권 순위를 기록해요. 청취자님은 이 극명한 차이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지표를 해석할 때 플랫폼 이용자들의 연령대나 성향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TV는 약간 일반 대중이나 연령대가 좀 높은 층이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스트리밍을 돌리는 이른바 팬덤 화력이 집중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자료에서 제기하는 핵심은 그런 성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간극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크다. 즉, 유튜브 조회수는 이수연 양 같은 10대 가수들에 향한 날 것 그대로의 그 펄떡이는 민심을 증명하는 데 반해서 실제 방송 내부의 기류는 이 민심과 철저하게 분리돼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아, 방송 내부 기류라면 결국 참가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마스터단과 제작진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특정 참가자들에게 역대급 점수를 주거나 MVP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상위권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끌어올려주는 거네요. 네. 구수경 씨의 사례를 보면 이 간극이 얼마나 냉혹한지 더 명확해지거든요. 아, 황홀한 고백 무대요? 네. 그 무대가 방송 직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공식 팬카페 회원이 순식간에 739명으로 늘어나고 카페 방문자가 하루에 5,000명을 넘길 정도로 대중의 이목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죠. 맞아요. 저도 그 무대 봤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결승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스터 점수는 턱없이 낮았습니다. 아직 기존의 거대한 팬덤을 가진 홍지윤 씨 같은 벽을 넘기기엔 조직력이 부족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마스터단으로부터 이른바 전략적인 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냉정한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대중이 아무리 환호하고 검색을 많이 해도 심사위원석에서 점수를 안 주면 결승전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럼 대국민 투표 1위를 굳건히 지키는 홍지윤 씨처럼 팬덤도 있고 실력도 있는 유력한 후보는 안전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흐름대로라면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수연, 빈예서, 김태현 같은 10대 가수들한테는 엄청난 위기가 닥친 셈이네요. 네,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제가 이수연이 형이 세운 대단한 객관적 기록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 11일에 발매된 신곡 독백이 무려 멜론 국내 성인 인기가요 주간 차트 9위 올랐습니다. 아, 9위요. 엄청나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도라지꽃, 서울의 달까지 세 곡이 차트에 동반 진입했어요. 신인 가수가 그것도 10대가 이런 성적을 냈다는 건 트로트판에서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돌풍이거든요. 대단한 성과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정작 마스터단의 극찬을 한몸에 받는 차지원 씨나 홍자 씨는 이 대중적인 음원 차트에 이름조차 못 올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표만 보면 10대 가수들이 압도적인 화제성이랑 음원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이들을 은근히 배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 즉 거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당장 4월 14일 첫 방송이 예정된 한일가왕전, 그리고 그 직후에 대대적으로 이어질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 이게 바로 제작진이 진짜로 노리는 본진이자 핵심 수익 창출원입니다. 아, 단순히 한국 트로트 팬들만 모아놓고 누가 1등이냐 박수치고 댄나는 국내용 축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판이 훨씬 크죠. 일본 시청자들도 봐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트로트에 별로 관심 없던 타장내 팬들까지 콘서트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프로젝트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럼 제작진의 입장에 한번 돼보죠. 일본 시장을 겨냥하고 비트로트 팬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면 어떤 참가자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거나 퍼포먼스가 강한 성인 가수가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뮤지컬이라는 엄청나게 탄탄한 백그라운드랑 압도적인 성량을 가진 차지연 씨, 아니면 이미 완성형 아이돌급 팬덤을 거느린 홍지훈 씨 같은 가수가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매력적이고 안전한 무기가 됩니다. 반면에 현재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는 10대 가수들한테는 제작진 입장에서 도저히 통제하기 힘든 치명적인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라면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관련 방송법 문제가 있겠네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현행 노동법상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늦은 시간 촬영이나 생방송 출연에 아주 엄격한 제한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탑7에 들어가면 당장 한일전 촬영을 위해 늦은 밤까지 녹화를 해야 되고요. 또 수시로 일본을 오가면서 원정 촬영을 다녀야 합니다. 야, 그거 일정 맞추기 쉽지 않겠는데요? 게다가 전국을 돌면서 체력 소모가 극심한 투어 콘서트 일정까지 다 소화해야 하죠. 법적인 가이드라인 지키면서 이 모든 걸 소화한다는 건 제작진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매 순간이 행정적 리스크고 엄청난 비용적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시청자들은 그냥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그 어린 참가자들 재능에 감탄하면서 막 투표를 하는데
스크린 뒤에 기획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들이 가져올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참 냉혹하지만 그게 현실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청취자님. 이런 거시적인 비즈니스 논리가 무대 위에 홀로 선 한 개인, 특히 아직 어린 참가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롤러코스터를 태우게 되는지 빈예 서양의 사례를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빈예 서양. 청취자님도 빈예 서양 활약 잘 아실 겁니다. 대국민 투표 2위까지 치고 올라간 무서운 실력자잖아요. 그렇죠. 팀전에서는 파격적으로 랩도 소화하고 1대1 매치에서는 성인 못지않은 파워풀한 고음도 보여주면서 이미 자기 매력을 다 입증했어요. 근데 결승을 앞두고 그녀가 자신의 주특기이자 필살기인 정통 트롯, 송혜 선생님의 주제곡 어머니를 선택했을 때 벌어진 상황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무대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빈 예서양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생이별하에 했던 자신의 실제 아픈 사연을 곡에 담아서 그야말로 절규하듯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레이션 하는데 현장에 있던 관객들 다 울고 기립박수 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감정 전달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방송과 동시에 올라오는 온라인 라이브 채팅창 반응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나요? 맨날 오는 콘셉트냐, 또 똑같은 레퍼토리다, 너무 올드하다, 이런 식의 비난이 쏟아졌죠. 물론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참가자의 다음 라운드 진출 운명을 쥐고 있는 마스터들의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 평가 과정이 진짜 지켜보기가 조마조마했어요. 서른도 마스터는 본인의 나이와 목소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훌륭한 무대였다. 이렇게 호평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주현미 마스터의 평가는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래가 전혀 와닿는 게 없다 이러면서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호평을 내렸어요. 네, 그랬죠. 사실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모순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주현미 마스터가 과거 라운드에서 빈 예서양이 불렀던 비 내리는 영동교 무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극찬을 쏟아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대를 혼신을 다해 준비해 왔는데 최악의 평가를 내린 겁니다. 기준이 휙휙 바뀌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현재 오디션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모순과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마스터들의 이런 일관성 없고 극단적인 냉온탕 평가는요, 성인 참가자라도 견디기 힘든데 하물며 어린 참가자의 멘탈은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너무 가혹하죠. 실제로 분석 자료에서는 이런 알 수 없는 평가 기준과 심리적 압박감이 비네서 양이 과거 무대에서 노래 2절 가사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근본적인 배경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 가사 실수했던 게 결국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오디션이라는 무대는 원래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여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가장 잘하는 필살기를 갈고 닦아왔더니 왜 뻔한 걸 하냐, 너무 올드하다, 잘하는 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다그치는 셈이죠. 이야, 진짜 모순이네요. 공정한 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 심사위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때로는 프로그램 방향성에 맞춘 잣대에 참가자가 철저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네, 마스터랑 대중의 취향 차이, 아니면 전문가의 깐깐한 심사 기준으로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해도 어딘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아직 남았죠.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의혹의 정점을 찍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사평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승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룰 자체가 아주 수상하게 변경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폭로입니다. 아, 그 예고편에 나왔던 룰 변경 말씀이시군요. 네, 예고편을 통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룰이 등장했거든요.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이면 탑10이 딱 결정됐을 때 이 10명이 끝까지 무대를 마치고 1차전, 2차전 점수랑 대국민 투표 합산해서 최종 순위 매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아주 일반적인 오디션 포맷이죠. 근데 이번엔 결승 1차전 무대 직후에
갑자기 탈락 후보 3명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잘라내고 단 7명만이 결승 2차전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 기이한 과정 속에서 아주 탄탄한 실력을 가진 홍자 씨가 1차전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파다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승전에서 이런 식의 중간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건 방송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이 새로운 룰의 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요. 제작진의 아주 치밀하고 고도화된 수싸움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수싸움일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꽃은 결국 생방송 문자투표입니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개입해서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권력이죠. 그렇죠. 내가 직접 참여한다는 그 느낌. 근데 이 문자투표는 보통 결승 2차전, 즉 마지막 생방송 무대에서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수연, 빈예서 같은 10대 돌풍의 주역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결승 2차전 생방송까지 진출해서 전국구 문자투표를 받게 된다면 판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짚어봤던 유튜브 조회수 압도적 1위 기록, 그리고 성인 가요계를 뒤흔든 멜론 음원 차트 성적, 이거 떠올려 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네, 그려지시죠. 대중의 그 억눌려 있던 화력, 그리고 팬덤의 결집력이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그야말로 폭발해버리겠네요. 그렇게 되면 10대 가수들이 상위권이나 진선미를 싹쓸이하는 상황이 뻔히 예상되잖아요. 빙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작진은 한일 가왕전이랑 전국 투어 콘서트라는 거대인 비즈니스 그림을 위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픽해둔 행정적 리스크가 없는 성인 참가자 라인업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생방송 문자 투표가 열리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대중의 화력에 밀려서 차지연 씨나 다른 유력 성인 후보들이 탑7 밖으로 튕겨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막아야겠네요, 제작진은. 그렇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투표가 강력하게 반영되기 전 오직 마스터 점수만으로 참가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쥘 수 있는 결승 1차전에서 선제적으로 룰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와. 생방송 과기도청에 대국민 인기 투표 랭커인 10대 가수들이나 제작진 그림에 안 맞는 참가자들을 마스터 점수를 이용해 탈락 후보로 밀어내버리는 거죠. 선제 타격이네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라인업을 탑7에 무혈 입성시키려는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꼼수일 수 있다는 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와, 논리 전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 밤마다 소파에 앉아서 막 가슴 졸이며 응원하고 지켜보던 결과가 사실은 시청자의 순수한 팬심이나 참가자 실력 대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누르는 대국민 투표랑 조회수, 이 대중의 순수한 목소리가 결국 한일전 시청률 확보, 콘서트 수익 극대화, 미성년자 노동제약 회피, 이런 거대 방송사의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 앞에서는 철저하게 조율되고 통제되는 무력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결국 순수한 열정과 냉혹한 자본의 팽팽한, 하지만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줄다리기네요. 맞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분석과 정황들이 청취자님들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본질적인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묵직한 생각이 하나 듭니다. 우리가 화면 하단에 깜빡이는 번호 누르면서 내 한 표가 이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러면서 열광하잖아요. 네, 그 맛에 투표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형 오디션이 결국은 방송사가 이미 촘촘하게 기획해놓은 글로벌 투어나 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직원 채용 과정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야, 직원 채용 과정 표현이 아주 날카롭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투명한 투표에 참여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원하는 인재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대 기획사의 공개 면접장에 무보수로 들러리 서주면서 시청률만 올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라는 형식을 빌려왔지만 그 본질은 철저하게 통제된 기업의 사원 모집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진정으로 기적을 만드는 권력인지 아니면 그저 화려한 쇼를 완성시키기 위한 시청률 도구인지 시청자로서 한반쯤 냉정하게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없겠지만요. 청취자님께서 앞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미디어를 소비하실 때 그저 스크린 위의 화려한 쇼에만 몰입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구조적 한계, 자본의 논리, 기획자의 시선까지 함께 읽어내는 한 차원 높은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던져진 저 도발적인 질문의 해답은 항상 깨어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 청취자님의 마음속에 맡겨두겠습니다. 늘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의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의 집중 탐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